나는 귀신 들린 여자친구와 살았었다. 이야기는 2010년 여자친구와 함께 살며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이야기이다. 그 당시 나는 29세의 나름 준수한 남자였다. 24세가 되자마자 충분히 독립할 정도였고 서울에서 나름 괜찮은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음악과 클럽을 좋아해서 클럽을 자주 다니곤 했다. 주로 일 끝나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금요일 밤, 토요일에 자주 다니곤 했다. 그러다 클럽에서 내 눈에 확 들어오는 여자를 발견하고 그쪽 부근으로 서서히 다가갔다. 춤을 추며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가니 나를 쓱 쳐다보는 여자. 싫지는 않은 듯 나에게 묘한 미소를 보낸다. 그렇게 서로 춤을 추며 즉석에서 이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알아갔다. 나와 여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따로 클럽을 나가서 시끌벅적하지 않은 호프집으로 향했다. 서로 통성명을 했고 나보다 6살 어린 H였다. 그날 하루만 해도 이상할이 많지. 서로가 굉장히 통한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다.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클럽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됐다. 연애 초반기라 그런지 우리는 굉장히 죽이 잘 맞는 연인이었고 이내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하게 됐다. H도 좋다 하며 살던 집을 정리하고 짐을 옮겨 내가 사는 집으로 오게 된다. 그렇게 서로 알콩달콩하며 일 갔다 오면 마중 나와주는 H가 있어서 행복했었다. 그런데 그때 살면서 의문이었던 점이 있었는데 H는 어린 나이치고는 금전적 여유가 상당했다는 것과 이상할이 많지 해가 떨어질 무렵까진 생기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때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올빼미형 인간이라 그런 거겠지? 라며 넘겼었다. 그러다 여름철이라 모기들이 한두 마리씩 집 안으로 들어오길래 값싼 모기향을 피웠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H가 버럭 화를 내며 모기향 당장 꺼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처음엔 당황해서 모기 몇 마리 들어와서 말을 하니 더욱 화를 내며 무조건 끄라는 것이었다. 나는 모기향을 끄며 왜 저러지?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쌀밥에 완두콩이며 흑태며 팥 같은 단일 곡류를 넣어 먹는 걸 좋아했다. 토요일 어느 날 점심 무렵 나는 그날 팥을 꺼내 밥을 했고 밥상을 차려 H를 깨워 앉혔다. 하지만 밥상에 앉아 팥밥을 보고는 다지러지는 H. 그러고는 팥을 왜 여기다 넣냐며 욕설을 나에게 퍼부었다. 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 H는 말을 이어나갔다. 자기는 향냄새를 맡으면 정신이 몽롱해져 기운이 없다 하고 특히 팥은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한다. 나는 맘속으로 사람이 특별히 안 맞는 음식이 있다 하지만 팥은 죽을 수도 라는 말에 의외라고 생각했고 향냄새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운이 없어진다는 말에 그 또한 의문스러웠었다. 그렇게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미안하다고 앞으로 팥밥 안 한다고 약속하며 일단락됐다. 그날 당일 밤 H는 밤에 잠을 잘 안 자는 타입인데 웬일인지 잠을 청했고 우리는 그렇게 잠을 잤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H가 침대가 요동칠 정도로 벌떡 일어나 나를 노려보며 만변하지 마라, 반변하지 마라 라고 어둠 속에서 섬뜩한 안광과 함께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얼떨결에 응 안 변해 라고 말을 했고 이내 H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잠을 잤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특이한 부분과 모르던 것을 알게 됐구나 하고 크게 개의치 않고 넘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가 조금 이상한 아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안 있다가 H의 눈치를 보며 팥봉지를 꺼내 싱크대 위쪽 칸에 넣으려다가 봉지를 놓치며 팥을 본의 아니게 흩뿌려버리고 말았다. 무수히 많은 팥들은 이곳저곳으로 흩뿌려졌고 그 광경을 본 H는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발작을 일으키며 입에 개거품을 물고 실신을 하는 H. 나는
다급히 청소기를 돌려 파트를 다 수거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H는 정신을 차렸다. 나는 뻘쭘하게 눈치를 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 H가 싱크대 쪽으로 가서 서랍을 열고 부엌가를 꺼내 들고 살기를 내뿜은 채 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이었다. 나는 극도로 긴장한 채로 부엌가를 최대한 집중해서 응시하고 있었다. H는 손에 든 칼로 나를 마구잡이로 내리쳤지만 핀치의 순간 초인적 힘이 발생해서일까 재빨리 옆으로 피해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탈출을 했다. 밖에 나와서 왼쪽 팔뚝이 옥신거려 살펴보니 어느 정도 자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정상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 H는 다행히도 집 밖으로 쫓아나오진 않았다. 나는 도저히 저 상태에서 집을 들어갈 엄두가 안 났고 회사에다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는 핑계와 함께 휴가서를 내고 이 일의 처리에 집중하고 싶었다. 그렇게 24시 사우나를 가서 한참을 생각하게 됐고 H는 아침에는 깊게 잠든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아침에 몰래 들어가 보기로 결정을 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됐고 나는 집 앞 현관문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때 당시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도 식은땀이 났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주방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H는 화장대 앞에 앉아 칼을 입에 문 채로 거울을 계속 보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일그러진 얼굴이 칼을 문 모습이었고 H가 칼을 입에 문 채 나를 보며 명확하게 말을 한다. 내가 팥 싫다고 했지? 나 죽이려고 작정했지?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화장대에서 벌떡 일어나 칼을 다시 손에 쥔 채 나에게 달려들었고 나는 또다시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 H의 표정과 음성은 이미 사람의 탈을 쓴 귀신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를 크게 버리고 귀찮아지기 싫어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진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가 해결하고 싶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집주인 아주머니께 방을 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계약 기간이 안 채워진 상태라 내가 알아서 방을 내놓고 보증금 받아가라고 말을 할 뿐이었다. 계약 기간 3개월 남은 상황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고 방 안에 있는 짐들 걱정뿐이었다. 그렇게 다음날 그마저도 포기하게 만들어버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나는 다시 한번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H를 재빨리 제압하고 짐을 챙겨 나올 생각을 하고 다시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빼꼼히 침대 쪽을 보니 H는 누워서 자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기회다 싶어 까치발로 H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H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로 눈을 부릅뜬 채로 기괴한 웃음을 짓고 있었고 내가 두려움에 머뭇거린 사이 베개 옆에서 다시 칼을 꺼내들어 광기 어린 미소와 함께 휘둘렀다. 그때 정말로 위험했었다. 바로 얼굴 앞으로 칼날이 휙 지나가는 것을 느낄 정도였으니까 나는 또 그렇게 겁을 먹고 도망을 갔다. 그런 위험했던 것을 계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3개월이 지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집과 조금 떨어진 곳에다 고시원을 얻게 됐다. 출근을 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집과 H의 동태를 살피고 있지만 내가 살던 집은 싸한 기운마저 흘러넘쳐 나오는 듯 했다. 그렇게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고 일부러 좀 더 시일을 늦춰서 집으로 갔다. 집안은 엉망인 상태였지만 내 물건과 H의 물건까지 고스란히 있었다. H는 다행히도 없었다. 주인 아줌마도 H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나는 그렇게 H의 짐들을 임의적으로 처리했고 내 짐만 챙겨 이삿짐차에 다급히 던져 넣다시피 하며 6개월간의 여자친구 H와의 동거 생활도 막을 내리게 됐다. 과연 H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지 못하는 사람의 탈을 쓴 귀신인 걸까? 아니면 사이코패스였던 걸까? 그렇다면 얼굴 형태는 왜 변형이 된 걸까? 팥과 향을 왜 그렇게 죽기보다 싫어했을까? 지금도 나에게는 의문부호들이 붙어 있다. 설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클럽에서 다른 먹잇감을 물색하고 있는 건 아닐런지.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